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능검 해설의 역사 전문가 최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5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EBS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한능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달려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개념과 문제풀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58회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로 좀 쉬웠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2년도에서의 지난번 57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잖아요. 자, 그런데 58회는 상당히 심화에서의 평범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심화치고는 평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문제 구성도 보시게 되면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서 27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이 27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조선시대였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근현대사 차지하는 포지션이 여전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수준도 좀 기본적인 수준에서 나오고 57회는 상당히 좀 달랐다. 제가 57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얼굴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 58회 해설을 보시고 59, 60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 57회는 조금 높았고 수준이 58회는 좀 수준이 낮았다. 그러면 이 정도 중간 정도에서 좀 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개념이 튼튼해야 된다. 개념 없이 문제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총평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58회 문제에서 각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보자라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고 저와 함께 58회 심화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서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늘 풀다시피 구석기냐 신석기냐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 딱 보더라도 빗살무늬토기, 신석기 이렇게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부터 상당히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빗살무늬토기가 있고요. 우리 심화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심화 보는 사람들은 부산 동삼동 유적, 이 동삼동 패총이라고 보통 조개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조개무덤 속에서 바로 이 신석기 토기,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동삼동 유적도 안고 가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힌트는 굉장히 더 쉽게 나왔다. 그렇죠? 농경과 그리고 정착생활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는 갈돌과 갈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자, 밑에 있는 선지들 5가지를 보니 첫 번째 가락바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몸 푸는 워밍업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59, 60회를 생각하면서 가시게 되면, 자, 동굴과 막집이 나왔기 때문에 구석기라고 바로 갈 수 있겠다. 3번 보시면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돈은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만들었는데요. 자, 세형 동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철기 시대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반도에서의 독자적 모양의 바로 세형 동검이 나왔기 때문에 초기 철기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5번 보시면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마찬가지로 이 철기 시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 찾기도 좀 쉬웠던 58회였다. 58회가 이 정도 수준이 59회가 그리고 60회가 이 정도 수준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2점짜리 문제였는데요. 가나라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 자,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장군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누선장군도 이렇게 힌트가 쭉 됐는데, 바로 이 3번째 문장에서 나왔다. 왕검성이 나왔고 우거왕이 나왔으니까 바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바로 고조선에 대한 얘기였고, 자, 심화편도 그렇고요. 사실 이 심화편이 보통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살짝 멈추는 정도 수준이 있는데, 자, 현재 우리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분명히 고조선과 관련된 동아시아,
관계사. 제가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 수능 동아시아사 출신이다. 제가 동아시아사 전공자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한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국 한무제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무제가 흉노라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목민족, 자신들은 이제 이 유목민족을 오랑캐로 불렀는데 와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흉노가 연합할 수 있는 세력 중에 하나, 고조선. 두 번째, 고조선이 당시 중개무역을 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가르치는 거죠. 고조선의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취한 것을 한나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볼 수 없었다 그런 거죠. 저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고조선을 쳐들어왔다. 이때 당시에 고조선의 마지막 왕은 바로 우거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현도군과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방금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렸던 흉노 좌우의 후원 세력을 꺾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고조선에 대한 얘기니까 옳은 거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까지 바로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동맹이라는 제천에서 나오면 고구려,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삼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한다. 이건 부여예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있는데 고구려는 이게 중국 쪽 기록이 약간 달라요. 구당서와 신당서 약간 기록이 다른데 보통 이제 부여가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체카는 여러분들 딱 동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조선상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벼슬 상 이렇게 나오죠. 네. 그다음 고조선의 마지막 장군이 끝까지 버티거든요. 이 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군 다 나오는 거거든요. 조선상 역계경, 그다음 성기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는 이 중국 쪽 사서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얘기 그들의 그 기록을 보니 고조선의 상, 대부, 장군과 같은 벼슬직이 있었다, 이렇게 관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3번 다음 상황에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2점짜리였는데 약간 너무 깊게 심하라고 이렇게 너무 긴장한 사람들 입장에서 3번에서 움찔했을 거야. 이게 맞나? 이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열심히 동서왕을 외웠어. 결혼동맹이야.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멸망시킨 이유다. 그래서 멈칫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배경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립간은 소지 마립간이에요. 그래서 백제에서 5세기 말입니다. 493년인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 58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연도를 외워야 되는 건 또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쭉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세기 말 이제 493년인데 이때 결혼동맹으로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나제 동맹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에 보면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병합시켰어요. 자, 이거 6세기예요. 6세기 사건인데 자, 그럼 이 시기하고 지금 맞지 않고 또 하나 이건 완전히 엉뚱한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의 배경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제껴. 이건 아니야. 2번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이게 정확해.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돼서 나제 동맹이 체결된 건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멸망시키기 이미 이전에 예를 들어서 433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백제 비유왕과 백제 쪽에서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 눌지마립간 간에 이미 433년에 나제 동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나제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 쫙 가서 475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미 한성백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제 동맹으로도 장수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수왕은 그냥 거침없이 달려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장수왕이 더 내려올 거니까 백제 동성왕과 소지 마립간은 더욱더 동맹을 끈끈하게 하자라고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번 보시면 김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아, 비담 사극에도 지금도 여운이 남잖아요. 비담 나오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선덕여왕 때예요. 요거 7세기 때 일입니다. 연도로는 이제 647년이라고 하는데 7세기 때 일이고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바로 신라와 백제의 동맹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4번에 보면 영양가 많은 영양왕. 영양왕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수대첩도 영양왕 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영양왕이 나오는데 온달도 또 사극이 또 나오네. 온달도 여러분들 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양왕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단성을 공격하였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6세기 말이에요. 우선 6세기 말이고 연도로는 590년인데 자, 그러면 배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 뭐냐면 고구려가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영토를 확장했는데 오히려 고구려가 남진 정책으로 차지한 땅을 뺏겨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590년 즉 6세기 말에 이거를 회복시켜야겠다. 다시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온달을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온달이 최고가 된 거지.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고 5번 김춘주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7세기고요. 7세기고 이 당과 동맹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자왕의 대야성 전투부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김춘추의 가장 아꼈던 딸과 그 다음에 김춘추의 사위 김풍석이 결국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서 김춘추가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막 잡히고 막 그러다가 겨우겨우 풀려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나라로 가는데 제가 EBS에서 올린 교환 자료에도 있지만 그거는 선덕여왕이 아니고 진덕여왕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덕여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진덕여왕이다 이렇게 요거 이제 심화편 정도에서는 이건 알아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할 때의 부분인데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4번 그러니까 심화편에서 이게 아주 그냥 표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금관가야 멸망시켰으면 법흥왕이고 그리고 대가야 멸망시켰으면 진흥왕이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4번에서 이제 3점짜리인데 진흥왕 나왔고 사실은 사다함 얘기가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능검 심화를 내는 출제진들은 야, 대가야에 대한 얘기를 결국 정답은 대가야면 고령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심화를 시험 보려는 사람들이 이사부 하면은 보통 함정으로 뭘 생각하니까 그쵸 우산국, 울릉도와 독도를 생각하니까 함정에 빠지겠지라고 낸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사다함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하려고 하면 제가 그 심화편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개념편에서 야, 우산국 정보로 가는데 당시 어떻게 사자를 알았지? 사자를 조각해서 배에다가 그거를 멀리 봤을 때 사자야라고 했더니 제가 진짜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EBS에서. 네, 그러면 저 이제 우산국 사람들이 놀래서 항복을 하게 됐다. 이러면 이 스토리텔링이면 여러분들 우산국, 울릉도, 독도가 되는 거고 이사부가 가는데 사담이 함께 갔어요. 화랑, 사담. 그러면 대가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멸망까지 시켰기 때문에 대가야.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 58회가 쉬웠던 건 선지도 좀 쉬웠어요. 1번 보면 안동도호부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고구려가 멸망당하고 나서 당나라가 설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에 22담론은 정말 이건 이제는 기본편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백제 무령왕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무령왕이 왕족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보면 삼성 육부가 나왔으니까 이건 발해잖아요. 자, 그럼 틀렸고 4번의 최고 지배자의 호칭인 이사금 나오면 여러분들 신라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게 신라 진흥왕인데 관련된 거 4번인데 이사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에서 초창기 때 신라의 왕들의 그 신라만의 독특한 토착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미 진흥왕이야. 진흥킹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충분히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유리 이사금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신라 초기란 말이에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5번. 사실상 금관가야냐 대가야냐 이 문제만 기억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담 꼭 기억합시다. 자, 5번 볼까요? 5번 보시면 전투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는
이제 이쯤에서는 정말 심화를 학습하시고 59, 60회 등을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는 야, 이제 안시성 전투 나오고 이제 백암성 전투 나왔으면 이제는 뭐 여러분들 645년 그리고 이 당나라 황제는 당태종 이 정도는 거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더더군다나 이안개소문 기억하시면 보장한 그 이후라고 보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45년이고요. 혹시 몰라서 앞으로를 위해서 치라고 나오면 고구려의 성을 쌓았을 때 방식 중에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좀 앞으로 톡 튀어나오게 만든 부분이 치예요. 지금 톡 튀어게 나온 거 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갈까요? 제가 이제 우리 EBS에서 우리 한능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이 심화편에 대한 해설 굉장히 빨리 올리고 있죠. 그렇죠? 일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EBS도 올해 2022년에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촘촘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각 58회면 58회만의 특징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쪼개고 있죠.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심화편에서 첫 번째 해설은 1번부터 16번까지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갈게요. 자, 6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역사만의 특징, 사이시기 문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3점짜리예요. 자, 그런데 가자료가 이제 헷갈리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가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역사가 암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한능검 특히 여러 자격에서 필요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급수가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당일날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백제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했대. 아니, 사비가 백제 건데 지금 백제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된다.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했으므로 유수 유인원이 당가 신라사람을 보내 이를 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 유인원은 당나라 관료인 거예요. 그렇죠? 당 황제가 자의중랑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해서 그러면 웅진도독으로 우리가 많이 보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백제가 멸망한 거예요. 백제가 멸망을 했어. 660년에. 자, 그래서 지금 유인원도 왕문도도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에 보면 손인사 유인원, 그러니까 유인원 또 나왔네. 그렇죠?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유인계와 별수 두산과 부여용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부여용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수군과 군량을 실을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갔대. 딱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힌트가 결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백강 전투죠. 근데 백강 전투가요, 예전엔 잘 안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2010년대까지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배웠던 분들은 백강전투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백강전투가 교과서가 바뀌면서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강전투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부여풍, 그 다음에 이 외 쪽에서 결합을 해서 바로 백제 부흥운동을 해서 백제 부흥군으로 왔는데, 백강전투에서 신라와 당나라 군대에게 결국에는 안 되게 된다. 즉 400척이 불살라지는 일을 당했다라는 건데, 이게 663년이에요. 최근에는 이 백강전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동아시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럼 1번에 보시면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벌포 전투.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 그러면 나당 전쟁이니까 나 이후가 되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건 틀렸다. 676년인데요. 그 다음 2번,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이 대하성 전투가 이제 642년 김춘추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원인이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뺄게요. 자, 그럼 가 이전이고요. 3번에 복신, 도침, 그리고 부여풍을 왕으로 추자했다. 바로 요 내용이겠죠. 백제 부흥군이 어떻게 형성됐을 거야?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 4번에 개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 상전했으니까 이게 지금 백제 멸망이니까 요 전이겠죠. 그쵸? 예. 틀렸고, 그 다음 5번 안승이 신라에서 보덕국왕으로 책봉되었는데, 안승은 고구려 붕운동이에요. 우선 내용 맞지 않아요. 그럼 시기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고구려 붕운동 세력을 신라가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승이 이게 674년인데 저 보덕국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이제 전북 익산, 당시에는 금마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보도국왕으로 임명했다, 책봉해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없는 얘기.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까요? 7번은 이거는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신라의 경제 모습이라고 아예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신라냐? 통일신라냐? 이거잖아요. 근데 구조 5서경이 나왔으니까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일신라, 그래서 구조 5서경 설치한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빠르게 갑시다. 병란도 고려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촌락문서, 민정문서 다 같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3번에 보면 낙랑군 등에 수출하였다. 철 나왔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예, 변한. 훗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우경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또 이거 여러분들 보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신라. 보통 지증왕 얘기하잖아요. 5번. 자, 그러면 도시부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낯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57에도 해설했지만 57에는 우리가 알던 것 말고 상당히 낯선 게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런데 이 지금 이번 58회 같은 경우에는 낯선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시부인데요. 백제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이건 정답 맞추기는 되게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시면 가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문왕의 딸. 그래서 정효공주냐 정혜공주냐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발해 자체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점짜리예요. 그러니까 기인제도 하면 고려 지방 호족들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았다. 정삼회의 백제 귀족회의. 3번에 집사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집사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백제가 미안해요. 발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여러분들 신라예요. 4번을 보면 발해에서는 당나라 국자감을 교육기관인데 국자감을 그대로 모방하되 명칭은 주자감으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광덕, 준풍 심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셔야죠. 고려 누구? 광종이죠. 참 시험에 잘 나오는 광종에 대한 얘기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발해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거는 정말 나올 때가 됐어요. 제가 이제 EBS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경애왕이 있는데 이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이게 연희를 즐기느라고 삼국사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 경애왕이 정말 여기서 그냥 사치와 어떤 그냥 향락만을 즐겼느냐 아니면 포석정이 상당히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이제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정적으로 견훤이 나와서 그래서 왕이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경혜왕을 결국에는 죽여요. 그리고 견훤이 경순왕을 앉히는데 이 사람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순왕은 이 포악했다고 여기는 본인 입장에서 제가 아니라 견훤이 싫었단 말이에요. 견훤이 두려워. 그래서 왕건에게 귀순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찾으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 스토리텔링으로 정답은 맞췄고 1번부터 볼까요?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신문왕이죠. 그렇죠? 681년인데 이건 7세기 후반 혹은 신문왕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라고 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8세기 전반의 무왕. 무왕은 발해 무왕이죠. 그렇죠? 732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발해 무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 뭐냐면 3번이야. 그럼 3번에서 이제 흔들리는 거죠. 야, 궁예가 분명히 후고구려 마진 태봉인데 이게 언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경혜왕 경순왕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훨씬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건이 고려를 세운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순왕은 바로 왕건에게 귀순해서 그래서 최초의 사심관이 됐다고요. 이게 935년이거든. 그러니까 우선 스토리텔링이 맞지 않고요. 요거는 911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훨씬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선생님 이건 또 언제 있었어요? 요거 927년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능검 58의 특징은 제가 웬만하면 연도 얘기를 빼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번의 원종과 애노의 난 혹은 원종과 애노의 봉기 언제예요? 그렇죠. 9세기 후반인데 바로 진덕이 아니라 진성여왕 때죠. 그래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10번 갑시다. 단간지주인데요. 단간지주.
이게 여러분들 요즘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 강릉에 강릉. 강릉에서 여러분들 쭉 강릉에서 이 대관령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짠 나타나요. 그래서 범일대사 나왔고 굴산사지, 굴산사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선생님 단간은 뭐예요? 단간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가 절, 사찰이다라고 표시하는 깃대가 이렇게 꽂는 그걸 이제 단간 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지산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후에 선종불교가 유행하던 이 시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이 굴산사는 사굴산문이라고 돼요. 여러분들 산이 나오는데 이제 종교가 나온 건 뭐예요? 그죠? 구산선문. 그런데 구산선문 몰라도 분명히 힌트가 선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래요. 바로 통일신라 말기. 우리가 보통 이제 김부식의 표현대로 따르면 신라 하대라고 우리가 보통 시험 준비 많이 하는 그 시기죠. 자, 1번 원강이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강하면 여러분들 진평왕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수나라에다가 걸사표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원강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세속오계는 누굴 위한 거예요? 화랑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여러분들 7세기 초 때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저술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김대문은 통일의 신라의 때 얘기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3번에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했다. 이거는 8세기로 추정해요, 보통. 자, 그다음 4번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렸다. 이게 바로 이제 9세기인데 9세기란 걸 떠나서 진성여왕이 나오면 바로 통일신라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간만에 나왔는데요. 자, 황룡사는 진흥왕, 황룡사 구층 목탑은 선덕여왕. 선덕여왕이니까 여러분들 7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11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경학박사 이렇게 박사가 나오거든요. 요것도 이제 힌트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결정적 힌트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12목 설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고려 성종이에요. 조선 성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려 성종에 대한 문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옳은 것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헷갈리게 하려고 광종 나오겠네? 1번에 광종 나왔잖아요. 2번은 야 진짜 이제 심화를 59, 60에 올리면 이제 외우자. 2번에 보면 여러분들 양현고 그러니까 예종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외워야 돼요. 그렇죠? 자, 3번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칭하면 여러분들 요거 우리 EBS 제가 만든 교환에 있습니다. 이거 충렬왕이고요. 4번이죠. 정답 찾기는 굉장히 쉬웠다. 그런 측면에서 58은 굉장히 쉬웠다. 59에도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또 나중에 두고 봅시다. 5번도 이제 이 시점에서 아셔야 되죠. 정계와 개백료선하면 태조 왕건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네, 그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갈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시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요거 꼭 나와요. 심화해 보면 사회시책 문제가 꼭 나와요. 그리고 그게 고려니, 조선이니, 너 좀 알고 있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들 막 이제 막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도감이라는 건 원래 고려나 조선에 있었던 임시 관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고려시 외울 때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렇게 나오면 고려거든요. 그 다음 플러스 쉽게 갔어요.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의창이 있단 말이죠. 의창 고려에도 있고 조선시대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세트예요. 그래서 고려인 거예요. 그럼 고려의 사회시책인데 1번에 보니까 활인서가 나오죠. 활인서가 어려웠어. 이거 어려워. 활인서 이거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인데 여러분들 원래 고려시대에 있었던 거 고려시대 불교 국가니까 부처님의 대자대비 마음으로 그래서 동서대비원 있었죠. 동서대비원이 조선시대가 되면 활인서라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조선시대인지 알아야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번에 진대법 너무 쉽다. 고구려, 그쵸? 고국천왕, 을파소라는 재상의 건의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향약 집성방의 지읒 그러니까 조선시대 지읒 이렇게 가야 돼. 물론 세종대왕이긴 한데 이게 좀 더 여러분들 이제 한능검이 심화가 좀 어려울 땐 이런 방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왕차례 나오는데 야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심화 출제진 이제 구왕차려를 암기하라고 할 때가 왔구나. 구왕차려 제 교환에도 몇 번 나오지만 이거 명종 때예요. 조선 명종.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은 뭐냐면 팔간보, 제이보 등등의 고려에는 이 보라는
이자로 운영하는 보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 비영리 재단 이게 이제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로서 운영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럼 머릿속에 구급도감, 구제도감 그리고 바로 맨 밑에 나오는 제2보까지도 기억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뭐 2점짜리지만 사실상 1점짜리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사실 김경선도 좀 힌트긴 한데 몽골에 맞서 싸웠고요. 그 다음에 별초, 우별초 나왔으니까 쉽게 이제 연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별초, 우별초 이렇게 생각되니까 삼별초 떠올려서 그러면 이제 몽골에 대한 얘기다. 몽골에 대한 얘기고 뭐 여러분들 정답이 너무 쉬웠으니까 이거 1점 줘도 된다고요. 그렇죠? 강화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김종서 나오면 여러분들 이건 조선 세종대왕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서희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거란족 동북구성도 여진족 화통도감은 여러분들 외 최무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국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4번 갈까요? 14번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고려시대 문제인데 사실은 자꾸 사실 이런다. 58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고려 문제일 거 아니야. 너무 심했나? 이렇게 봐도 되고 주전도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도감 또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면 주식점 할 때 점, 다점 이렇게 주식점, 점이 나오면 고려에서의 관영상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식점, 뭐 점자가 들어가니까 상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고려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쉽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보면 솔빈부의 말 진짜 오래간만에 나왔네. 이거 발해잖아요. 3번에 송상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 사상, 조선 후기 사상에 대한 얘기고요. 송상, 만상, 유상 이런 거. 4번에 청해진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일신라 장보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시전 그냥신라 지증왕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면요. 15번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1점짜리 줘도 되겠다. 너무 심했나? 이규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래 고려 후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역사 자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명왕편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너무 쉬웠어. 그럼 1번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라고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동명왕편 바로 그래서 유리왕의 즉위 과정과 쭉 다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주몽, 추모왕, 동명왕, 동명성왕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유득공의 조선 후기 실학제도 유득공의 발해고에 보면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화 준비한 사람들은 비껴갈 수 있었을 것 같고 3번 이제 여러분들 실록인 거 아시죠? 조선실록 이렇게 실록 적기 전에 먼저 이렇게 초안을 사초라고 해요. 4번에 보면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요거를 정답으로 이게 함정인데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삼국 유사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동국 통감 있고 그러는데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은 바로 고주몽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명성왕에 대한 얘기였다. 보시면 되겠고 5번에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요 보면 오랜 역사서니까 삼국 4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여러분들 이 문제도 1점짜리니까 이거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되죠. 순청자인데 이거 혹시 우리가 너무 암기를 하기 때문에 꼭 청자만 그런 건 아니고 공예에서 우리나라 전통 공예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덧붙이는 걸 상감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백돈 흑돌치여서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에 그게 상감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운항문의 매병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1번은 좀 어려워요. 독이연유라는 거예요. 독이연유라고 돼 있고 이게 뼈로 갈아서 만든 그릇이거든요. 이거 독이연유라고 하고 이게 이제 원래는 도장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왜 옛날 볼펜인데 옛날 못된 볼펜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도장 모양 나오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화문이라고 보통 인화문, 도장문이. 요즘은 문이란 말을 좀 안 써요. 그냥 문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항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건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이게 청동 포류 은입사라는 말 쓰죠. 은을 실처럼 써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포류 수금문이 수금문 정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은 수금문, 포류 수금문 이게 이제 버드나무 모양이다라는데 요즘 이걸 한글로 풀어서 그냥 물가 풍경
문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고려시대 때 정병이고요. 4번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청화백자예요. 그냥 백자가 아니고 청화백자고 이거는 이제 매중문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매중문 청화백자 항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건 여러분들 분청사기예요. 제가 분청사기 아니라 그랬죠. 분청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상감기법을 썼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운룡문이라고 해서 구름과 용이 나오는 항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찾기는 되게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즉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부터 쭉 시작해서 고려시대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17번부터 17문제 바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